이번 동영상은 볼츠만 방정식에 대한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매트랩 예제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앞으로 몇 개의 동영상에서는 수식 유도 위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짧은 동영상들을 여러 개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볼츠만 방정식은 원래 3차원 K-스페이스를 생각할 때는 3차원 리얼 스페이스와 3차원 K-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6차원 공간에 6차원 위상 공간에 정의되어 있는 방정식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2차원 전자기체를 다루고 있고 역시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도 역시 두 가지 공간상에서도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간단한 문제인 실공간으로 2차원 그리고 모멘텀 공간으로 2차원만 풀어주게 되면 됩니다. 이것은 4차원 문제가 되죠.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스펫과 같이 소스의 방향, 드레인 방향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결정돼 있을 경우에는 이 두 개의 2차원 방향 중에서 실제로는 한 가지 방향 쪽을 통해서는 너비 방향에 대해서는 유니포미티를 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공간상으로는 실제로는 1차원이고 오직 모멘텀 스페이스로만 2차원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걸 고려를 하면 이제 3차원이 되니까 이것은 사실 풀어줄 만한 문제이지만 하지만 이것을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차원인 모멘텀 스페이스를 푸리에 하모닉스를 사용을 하여서 좀 더 간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거의 1차원에 가까운 그런 문제들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그래서 실공간에서의 1차원과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1차원이 약간 넘는 그런 양들을 만들어내어서 훨씬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볼츠만 방정식을 구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볼츠만 방정식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식이 f, 분포함수고 그것의 시간 미분항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것을 f의 시간 미분항을 나타낼 수 있는 물리적인 메커니즘으로 우변에 있는 스캐터링이나 혹은 좌변의 두 번째, 세 번째 항과 같은 프리 스트리밍에 대한 영향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좌변의 세 번째 항은 정기적인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드리프트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 같은 경우는 속도의 변화가 없이 주어진 속도에서의 전자들의 움직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디퓨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보시면 F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취해주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레디언트 밑에 서브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아래 점자가 있고요. 그것이 하나는 R이고 하나는 K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위상 공간이 실공간과 그리고 K-스페이스, 모멘텀 스페이스의 이 프로덕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그레디언트를 취해줄 때 실공간에서 취해주느냐, 모멘텀 공간에 대해서 취해주느냐라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것을 그러면 직접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만약에 XY 플레인을 생각을 한다면 X, Y, KX, KY 이렇게 4개의 인덱스를 가지고 나타내 주어야 할 텐데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비 방향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니포미티가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탈락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인덱스의 숫자는 3개가 될 텐데 그 3개 중에서 K 공간에 대해서 원래 KX와 KY 형태로 받아들였던 것을 K의 크기에 해당하는 그냥 K 값과 그리고 특정한 축에서부터 측정한 방향에서부터 측정한 앵글에 해당하는 파이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phi는 우리가 지금껏 사용해 왔었던 electrostatic potential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angle variable입니다. 첫 번째 식과 지금 밑에 보이는 식을 비교를 해보시면 걔네들 사이에 1대1 대응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트릭도 없이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 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F의 공간에 대한 공간에 대한 그레디언트 같은 것이 Y방향에 대한 성분도 있겠지만 그 성분은 유니포미티를 고려를 해가지고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와 같은 드리프트 항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디퓨전 항이 나오게 되고요. 드리프트 항 같은 경우도 F가 힘의 방향이 트랜스포트 방향인 X방향으로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힘의 크기와 그리고 AX 방향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K에 대한 그레디언트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것도 다음과 같이 그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같은 것을 생각을 할 때 저와 같이 그레디언트가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X방향하고 그 다음에 AX하고 그 다음에 K방향은 세타에 의해서 관계가 될 텐데요.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파이죠. 코사인 파이나 혹은 파이하고 관계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같은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X, Y 공간을 정하고 임의의 K, 파이 인점을 한번 찍어 보시면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걸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써보면 다음과 같이 그 전에 있었던 벡터들 사이에 유닛 벡터들 사이에 닷 프로덕트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코사인이나 혹은 사인 형태로 쓰여질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식을 이제 풀어주면 되죠. 이 식은 다른 게 아니라 x, k, phi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특정한 x, k, phi를 이산화를 해줘서 풀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로 3차원 공간에서 효율성의 증가 같은 것들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걸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한 작업들을 하려 합니다. 여기서는 그를 위한 밑작업을 좀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것은 이제 밴드가 아이소트로픽한 경우에 이제 동작을 잘 하게 되고요. 아나이소트로픽한 밴드를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리콘에서 다뤘던 벨리들은 아이소트로픽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다룰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밴드가 그냥 아이소트로픽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x, k, phi로 이루어져 있는 공간을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변수를 변환을 하려고 합니다. 변수를 어떻게 변환을 하냐면 저 k 변수가 있었는데 그 k 변수로부터 에너지 변수로 변환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F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는 x, k, phi가 있었는데 그거를 x, 입실론, phi 여기서 입실론은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냥 바꾸어 써주면 되죠. 그냥 그렇게 바꾸어 써주면 되는데 이 식을 살펴보시면 그냥 바꾸어 써주는 것이 불가능한 항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F를 K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F를 K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입실론으로 편미분하는 것으로 바꿀 것인가? 이것은 체인 룰을 사용을 해서 바꾸어 주면 되고요. 체인 룰을 사용을 해서 바꾸어 주면 어떠한 그 어프록시메이션 없이 다음과 같이 속도항이 하나가 나오면서 잘 해결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속도의 정의에 의한 것인데요. 속도 V는 1/하바에다 그리고 입실론을 K로 편미분한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이 추가적인 어프록시메이션 없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에너지 공간으로 쓰는 것까지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 에너지 공간에서 쓰면서 추가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은 속도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고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것을 미소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소 공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우리가 K 공간에서 입실론 공간으로 변형을 일으켰기 때문에 원래 K 공간에서의 미소 면적이 어떻게 변환을 하는지를 생각하는 룰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의 가장 왼쪽에 쓰여져 있는 K 곱하기 DK 곱하기 D phi,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2차원 K 공간에서 생각되어지는 미소 면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소 면적 K 방향으로 DK고요. 그리고 phi 방향으로는 K 곱하기 D phi여서 그 네모난 사각형의 크기가 저와 같이 되죠. 근데 이것을 에너지 공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러면 phi는 전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별다른 변형이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K를 변형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K에 대해서 변환을 하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K에 대한 변환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그 전에는 DK하고 D phi에 대해서 앞에 붙었던 개수가 단순히 K였는데 지금 이와 같은 형태에서 쓰면 D 입실론과 D phi 앞에 붙는 개수의 크기가 2파이의 스퀘어 곱하기 G가 됩니다.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쓰느냐 하는 것들은 조금 노테이션을 나중에 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와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다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때에 그래핀과 같이 리니어한 디스퍼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와 K 사이에 E하고 입실론하고 K 사이가 선형관계일 경우에는 G값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파라볼릭한 경우에는 또 다음과 같이 쓰질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간에 이게 에너지의 디펜던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G값은 밴드 구조가 구해지면 잘 계산될 수 있는 값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오리지널한 K-스페이스에서의 볼츠만 방정식에다 미소 면적을 곱했었던 그 값 자체를 이제 에너지 공간에서 써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전 페이지에 나와 있던 식과 다를 것이 전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고려해 준 것은 이제 미소 면적에 해당하는 G 곱하기 D 입실론 D phi 항을 다 곱해준 것입니다. 물론 원래는 2파이의 스퀘어도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것들은 공통된 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탈락을 시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일은 바로 볼츠만 방정식을 처음에 2차원 K-스페이스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쓴 다음에 그것을 에너지 공간상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진 것은 에너지 공간상에서 쓴 볼츠만 방정식을 가지고 있게 되었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기서 이 파이에 대한 디펜던스가 코사인이나 사인 형태로 계속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